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보다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장애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에 따라 학교 국공립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를 조건혁 아나운서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는 장애 학생 폭행과 학대, 방조 사태가 발생한 교남 인강학교의 국공립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를 비롯한 세 단체는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와 장애인 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현 실태는 지지부진한 상황.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이지 못한 움직임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특수교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특수학교라서 거의 그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장애 학생들의 교육에 임했는데 교남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교사와 보조원, 특수교육 보조원이 아이를 하나를 잡아주고 하나는 때리고.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련 단체들은 교남학교 인강학교의 국공립화를 위해 천막 농성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복지재단이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한 서울시 탈시설 종단 연구의 1차 년도 결과 발표 공유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공존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자립생활주택 이용 경험에 대해 현재 입주자와 퇴거자 모두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 자립생활주택이 장애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체험 과정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고립을 느끼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통합 시스템으로 연결돼 협력하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권리인 참정권. 하지만 장애인들은 한 표를 행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동안 개선 노력도 미비했는데요. 정개특위에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바라는 목소리를 조건혁 아나운서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등 6개 장애계 단체와 정의당 윤소아 의원이 참석해 정개특위를 향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48년 이후 헤아릴 수 없는 선거를 치르는 동안 장애인 참정권은 온전히 보장된 적이 없습니다. 실제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소는 전국에 3,512개소였지만 이 중 10곳 중 4곳은 휠체어에 접근이 불가능했으며 수호 통역사가 배치된 곳은 단 7.4%에 불과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투표를 하고 가면은 일단은 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접근권이 되어 있는 곳도 있는 반면 되어 있지 않은 곳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권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 높이와 맞는 투표에 하는 곳들이 높아가지고 제대로 투표 용지를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도장을 제대로 찍으려면 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날 이들은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7개의 요구안을 정개특위 소속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배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고용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와 맞춤 훈련센터들이 운영 중인데요. 전북 전주에 처음으로 두 기능을 모두 담은 통합센터가 문을 엽니다. 조건혁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전북 발달장애인 맞춤훈련 통합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전북 전주시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북 발달장애인 맞춤훈련 통합센터는 발달장애인 특화훈련시설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와 기업 훈련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맞춤훈련센터가 통합으로 설치된 전국 최초의 통합센터입니다. 저희 전북 통합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와 그리고 사업체의 수요에 부응해서 특화 과정을 운영하는 우리 맞춤훈련센터, 그리고 기존에 장애인에게 취업발전 서비스를 제공했던 지사가 함께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오픈하게 되는 그런 통합센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는 처음 공단을 방문했을 때부터 훈련을 거치고 취업발전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5개소, 맞춤훈련센터는 총 4개소가 운영 중이며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맞춤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높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훈련 수요도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궁극적으로는 17개 모든 광역시도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와 맞춤훈련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 5개 층으로 구성된 전북 발달장애인 맞춤훈련 통합센터는 앞으로 훈련과 고용 연계를 한 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분들에게 수여되는 재활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지난 20일 AW 컨벤션 센터 그랜드 볼룸홀에서 2018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세종시 장애인 인권보호센터를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 참여에 이바지하고 있는 길현명 씨를 비롯해 지금은 대한장애인 역도연맹 심판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인구 씨와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많은 상을 수상해온 전치국 씨가 수상자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복지TV 뉴스에서 전치국 씨를 직접 만나 희망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신 만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상 소감은 저보다는 저희 주위 사람한테 제가 고마워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국에 우리 250개 지회가 있는데 우리 지회에 많은 저희 같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분을 대표해서 한 사람으로 받았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좀 남은 기회에 좀 더 열심히 봉사해서 신바람 나고 재미나는 우리 장애인들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교통장애인협회의 회장으로 계신데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전국에 17개 시도협회가 있습니다. 네. 17개 협회인데 저희 서울특별시에서도 25개가 지회가 있죠. 그 지회를 제가 책임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탁구 실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 탁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탁구를 계기하면 이거는 아까 오늘 이 수상에 대한 거랑 똑같은 건데 저희는 재활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실제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탁구가 저희한테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탁구를 몇 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서울시 장애인 탁구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한번 했고 올해는 아쉽게 준우승을 했고 그래서 우리 영등포 대표로 제가 출전해갖고 네. 우승을 했습니다. 네. 내년에 또 우승을 목표로 또 한 번 더 도전해야죠.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또 탁구 외에도 수영이라든지 파크 골프, 또 마라톤 등 정말 다양한 여러 체육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장애인 체육 발전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여러 체육을 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좀 남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신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으신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일단은 처음에 마라톤을 시작한 건 아들에게, 우리 아들한테도 아빠는 아직 할 수 있다는 걸 좀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네.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구경하게
했고 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재활 운동을 해보니까 이러면 괜찮겠다 해야 재활 운동을 이렇게 해야 내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했고 하다 보니까는 우리 장애인들을 전부 다 좀 집안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한 사람씩 한 번씩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래도 재활 운동의 스포츠인데 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장애인들 스포츠에 대한 한번 기여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일단 제가 숨을 좀 건강하게 잘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좀 해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몸이 더 허락한다면은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더 큰 봉사를 또 한번 해보고 싶고 열심히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체육 분야 외에도 다른 활동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일단 제가 아직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 자격증은 따지는 못했는데 복지사 자격증을 한번 따든지 그런 박사과정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제가 아주 본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은 기피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숨 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관심과 도움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누구나 장애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인을 극복할 수 있게 우리 옆에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5세 이상 장애 인구가 전체 장애인의 무려 절반 수준이지만 장애 유형을 고려한 장애 노인 대책은 전무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실이 지난 23일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 인구의 비율은 46.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고령장애인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 발달장애인의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기 이후 발달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조사와 표준 매뉴얼 등과 같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소득보장과 주거, 보건, 고용, 돌봄의 전 영역에서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고령 발달장애인이 노인으로 생각하는 평균 연령은 58.1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 만 65세를 일괄적 기준으로 적용하는 장애인 정책이 현실성 있는 연령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한국은 OECD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전라남도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 대축전이 열렸습니다. 박하은 기자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체육활동을 통해 활기찬 삶을 영위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누리기 위해 21일 여수시 진남체육관에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개최된 제13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에는 생활체육 교류를 위해 경상북도 선수단 70여 명을 포함한 전라남도의 만 60세 이상 동호인 1,8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100세 시대의 가장 행복한 노후의 조건은 바로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일상 속 체육활동은 체력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는 게이트볼, 궁도, 그라운드 골프 등 10개 종목이며 개회식 현장에는 새끼꼬기, 집신 참기 체험부터 건강상담, 스포츠 마사지 등을 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 스포츠 행사가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전라남도 체육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행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전라남도가 협찬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행사는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수많은 노인들이 보다 넓고 많은 종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전라남도 체육에서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경기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고
특히 이 자리에서는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을 다져온 어르신들에게 건강상을 수여하며 노인복지와 건강복지를 모두 챙겼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무병장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의 꾸준한 실천으로 활기찬 100세 인생을 누리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박하은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주니어 정구 선수권 대회가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구의 메카인 순천시에서 열렸습니다. 허가은 기자입니다. 테니스보다 부드러운 고무공을 사용하고 더 작고 가벼운 라켓을 이용하는 스포츠 정구.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단식, 복식, 혼합전 등을 가리지 않고 각종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쓰는 효자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21세 이하 세계 주니어 정구 선수권 대회가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구의 메카인 순천시에서 지난 20일부터 4일간 열렸습니다. 종주국인 일본, 타이완을 포함한 31개국 600여 명이 순천을 방문해 8마 실내외 정구장에서 기량을 겨뤘고 어린 선수들은 승부를 떠나 함께 땀을 흘리며 교류하고 하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18세부 개인 단식 남녀 동반 우승을 포함해 금메달 3개를 획득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며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세계 주니어 정구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며 문화체육복지 향상에 앞장선 순천시는 최선을 다해 정정당당한 경기를 보여준 유망주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대전 대덕구에서 장애인 가족의 화합을 위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윤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대전시 대덕구청 청렴관에서는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단체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 가족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북돋고 함께 소통 화합하자는 의미로 대전시 대덕구의 주관으로 마련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과 가족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문화체험 기여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나누는 마당을 마련했습니다. 두드림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에 이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퍼포먼스인 종이비행기 날리기와 다문화 아동 합창단의 무대, 장애인 예술 공연 등이 펼쳐져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니까 재밌고 행복했어요. 네, 정말 감동이었는데요. 정말 눈동자가 순수하고 그리고 저희 공연을 진심으로 바라봐 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더 감동을 받고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지자체의 노력이 엿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연일 뜨거운 감자인 학교와 유치원의 교육 환경. 유치원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줄줄이 드러나는가 하면 특수학교인 교남과 인강학교에서도 학생을 감금하고 폭행까지 행한 사실이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실태 조사 등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신들의 꿈을 그릴 수 있는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